안녕하세요. 저는 퍼실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수학 전임 강사 이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4월 30일 시행됐던 선종고등학교 중간고사 수1 과목 총평 및 또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 어려웠죠. 그래서 선정고 친구들 시험 끝나자마자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참 많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항수가 작년에 비해 이제 객관식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항도 하나 늘어났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항은 똑같이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1 과목을 접한 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수1 과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작년 1학년 때의 이제 고등수학보다는 아무래도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느꼈을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이 시간 내에 끝까지 다 풀지 못하고 서술형 문항들은 막 많이 작성을 못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 주요 문항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항입니다. 이게 객관식 맨 마지막 문항인데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이게 이제 객관식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풀다가 이 문항은 제대로 이제 쳐다보지 못하고 일단은 서술형, 배점이 큰 서술형을 또 이제 풀다 보니까 다시 이 문제를 진득하니 쳐다볼 시간도 없었고 혹시라도 좀 도전한 학생이 있었다고 한들 이 문제가 좀 여러분한테 낯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중학교 도형이랑도 또 관련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머릿속으로 이 회전 이동에 대한 좀 시뮬레이션이 좀 잘 되는 친구들이 좀 접근해서 풀 수 있었을 문제인데 사실 재밌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육각형이 있는데 정육각형 이런 도형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AB가 1, 한 변의 길이가 이제 1짜리인 정육각형 이런 정육각형이 있고요. 이 정육각형을 이제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를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전 이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헷갈렸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점 A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봐요. 즉, 이 정육각형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점이 이동하는 그 자취를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일단 지금 이 정육각형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쓱쓱쓱 굴러가겠지만 얘는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득 이렇게 끊어지면서 제가 효과음을 넣지만 이렇게 좀 끊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총 득 하는 이 끊어지는 이동을 6번 하게 될 거예요. 왜? 한 바퀴 돌 거니까. 그지? 그래서 총 6개의 이동을 생각해 볼 거고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동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정육각형을 요 방향으로 요렇게 이제 회전을 시킬 거니까 자 60도씩 일단 회전을 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회전의 축은 일단 이 점이죠. 이 B라는 점을 기준으로 60도를 회전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딱 한 번 요 BC라는 점이 이렇게 딱 여기에 이제 오게 되겠죠. BC라는. 그래서 C라는 점이 이제 여기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이동으로 결정이 되냐면 자, 일단 뭐 정육각형이니까 보기 편하게 이런 이제 대각선을 좀 그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그은 상태에서 딱 이렇게 60도만큼 이 B라는 점을 축으로 회전 이동을 하니까 이제 한 번의 이동을 거치면 총 6번의 이동을 할 건데 요런 상태로 오겠죠. 자, 모양이 좀 안 예쁜데 요렇게 이제 노란 정육각형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이동을 거쳐서 이렇게 딱 한 번 회전시킨 거. 자, 그랬을 때, 자, 이 A라는 점은 과연 어디로 이동하나 봤더니
정확하게 이 점에서 출발해서 이 점을 축으로 60도만큼 회전 이동을 했죠. 그래서 요 위치로 오게 될 거예요. 어떤 이동을 거쳐서? 이런 이동을 거쳐서. 참고로 이렇게 이동하진 않겠죠. 회전 이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A라는 점이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이동한 거리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이 B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60도만큼 회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즉 3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중심각 크기가 3분의 파이인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동을 통해서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편의상 좀 이름을 붙일게요. 자, 편의상, 자, 6번의 이동을 할 거니까 이 첫 번째 이동 후에 A라는 점의 위치를 그냥 편의상 A1이라고 할게요. A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이동을 하면 결국은 다시 이번엔 C라는 점을 축으로 해서 또 60도 회전 이동을 하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면 요런 다시 정육각형의 위치로 오게 될 거고, 요런 정육각형의 위치로 오게 될 거고, 그래서 요런 정육각형, 즉 오른쪽으로, 즉 1의 길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이 A1이라는 요 점은 어디로 이동할까 봤더니 이번에는 축이 C라는 점이죠. 회전의 축이 C라는 점이고, 그랬을 때 또 60도만큼 회전한 거니까 이번에는 반지름을, 자, 요 길이만큼을 반지름으로 하고 60도만큼 회전을 시킨 건데, 이 길이는 지금 그림을 제가 아주 예쁘게 그리진 못했지만 요 삼각형들은 다 하나하나가 정삼각형이죠. 하나하나가 정삼각형이고, 그랬을 때 자, 요렇게 두 개의 정삼각형을 합쳐놓은, 거기서 양 대극선 끝을 이은 거니까 결국은 요 하나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높이랑 똑같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인데 이런 게 두 개 있으니까 결국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두 개 있는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라는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이 루트 3으로 하고 60도만큼 회전을 시키니까 정확히 어느 위치로 가게 되냐면 요 위치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위치로 가게 된다. 두 번째 이동을 거치면.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6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정확히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동한 이 길이는 뭐랑 똑같습니까? 루트 3을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마찬가지로 60도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동을 통해서 이제 여기로 온 거고, 그럼 마찬가지 이제 요 점은 D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 이번에는 또 한 번의 이동을 거치면 이 D라는 점이 또 한 번 회전 이동을 통해서 득 하고 한 번 이동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딱 1의 길이만큼 이동한 다시 정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고, 이런 정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고, 이런 정육각형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때의 이 A2라는 점은 이제 어느 위치로 오게 되냐면 이제 D라는 점을 축으로 회전 이동을 했죠. 그래서 D라는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마찬가지 60도죠. 3분의 파이. 즉 60도니까 딱 요만큼이죠. 3분의 파이. 그래서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이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요 점이 A3이 되게 된다. 자, 지금 좀 헷갈리시죠? 자, 근데 쫓아오고 있는 친구들은 찬찬히 지금 이동이 지금 여기서 일로 갔다가, 근데 요만큼 부채꼴의 요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동은 여기서 여기로, 그러면 또 요만큼, 이번에는 이 파란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큼, 세 번째 이동은 이제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데 마찬가지 이 빨간 부채꼴의 호의 길이만큼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똑같이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한 번의 이동, 지금 이 점이 이제 2인데 이번에 이제 2라는 점을 축으로 해서 또 한 번 득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또 이렇게 이동하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A3이라는 점은 요 2라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짜리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시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여기를 한
부채꼴의 변의 길이로 하는, 그리고 60도니까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동을 거쳐서 여기로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이동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그림을 그리면 요런 또 정육각형에서 이번에는 이 F라는 요 점이 이제 F인데, F라는 점을 이제 축으로 하고 또 회전 이동했죠. 그러면은 이제 요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변의 길이로 해서 60도만큼 회전 이동시킨 3분의 파이죠.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다. 그래서 요 점이 이제 A 다섯 번째 이동을 거쳐서 A의 점의 위치가 되는 거고. 자, 근데 한 번 더 이동은 해야 되죠. 이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득득득득득득 여섯 번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다섯 번째 이동을 한 거고, 근데 여섯 번째 이동은 이제 회전의 축이 요 A라는 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동을 거치면은 이렇게 또 한 칸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정육각형이 생기겠지만 A라는 점은 이동하지 않죠. 그렇지? 그래서 A라는 점은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섯 번의 이동이지만 실제로 A라는 점은 다섯 번 이동하는 거고, 그때에 이제 이동하는 길이는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인데, 사실은 이 첫 번째 이동과 다섯 번째 이동,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동일하고, 두 번째 이동과 네 번째 이동,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부채꼴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자, 이제 요거를 조금 보기 좋게 그려보면,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그리고 중심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치? 이런 게 두 개가 있는 거고, 두 번 이동한 거고요. 두 번.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는 자, 요런 또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에는 루트 3이죠. 루트 3짜리인 요 부채꼴,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도는 3분의 파이. 그래서 요렇게 또 두 번 이동한 거고, 이런 식으로 또 두 번 이동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죠. 얘는 그냥 모양대로 그려볼까? 요렇게 생겨서 3분의 파이.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한 번만 요렇게 이동한 거죠. 그리고 이때의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는 2죠. 이게 하나가 1이고 여기 하나가 1이니까 따라서 여기는 2지. 자, 이거 그대로 더하시면 되고, 자, 그럼 그대로 더할게요. 자,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 L은 R 세타니까, 자, 여기서는 1 곱하기 3분의 파인데 이런 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플러스 여기서도, 자,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또 중심각 3분의 파이, 이런 게 또 두 개 있다.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반지름 2고, 그 다음에 중심각 3분의 파이, 요거는 한 번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3분의 2파이 플러스 얘는 3분의 2 루트 3 파이 플러스 얘는 3분의 2파이네요. 그래서 최종 다 더하시면, 자, 뭐 3분의 2파이로 묶을 수 있네요. 자, 3분의 2파이는 뒤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3분의 4파이니까 여기다가는 2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루트 3 이렇게 붙여주고 파이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A라는 점이 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 이동할 때에 이동하는 그 자취의 길이는, 이동한 거리는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좀 이런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낯설었을 거고, 좀 풀려고 도전했을 친구들도 이 시험 현장에서 이런 회전 이동을 머릿속으로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간의 문제로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사실 이 머릿속에 이 시뮬레이션이 그려지면은 사실 답 내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4번 문항이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많이 풀지 못했고, 또 끝까지 풀었더라도 끝까지 답을 내지 못한 문제고, 제가 봤을 때 서술형 문제 중에 서술형 마지막 문제보다 이 문제가 좀 더 끝까지 답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역이 자 b 이상이고 1 이하인 어떤 함수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밑은 2분의 1이네요. 1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대값을 알려줬네.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의 최대값을 알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되고 그랬을 때 a 플러스 b라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뭐 b는 1보다 작대요. 1보다 왼쪽에 있겠죠. 작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쳐다봐야 되냐면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를 볼 텐데 밑이 1보다 작네요. 1보다 작으니까 즉 이 전체 함수의 최대값은 여기 있는 지수가 밑이 1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가장 작을 때 이 친구가 최소일 때 최대값 64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나는 이 지수의 자리에 있는 식을 쳐다볼 건데 얘는 x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고 그럼 이 친구만 따로 잠깐 이렇게 빼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겨 먹은 자 2차 함수의 형태고 축은 x는 마이너스 2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함수의 함수값이 가장 작을 때 이 2차 함수의 값이 가장 작을 때인데 정의역이 b부터 1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럼 지금 이 축의 위치가 이 정의역 안에 포함될 때랑 포함되지 않을 때 지금 이 b라는 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케이스가 구분되어질 거고 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친구들은 지금 이 b라는 값에 따라서 이 축의 위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 분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x는 1이라는 위치는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값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x는 b가 근데 x는 b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될 때 축이 범위 안에 포함될 때 b가 이런 데 있는 상황으로 쳐다볼게요. 자, 따라서 b라는 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같거나 왼쪽에 있는 경우 즉 b 값이 좀 요 우리 빨간 상황 쳐다보는 겁니다. 요 상황.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기 좋게 그리면 이런 상황이죠.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가 1이고요. b가 이쪽에 있는 상황. 그럼 이제 우리가 쳐다보는 거는 b 이상 1 이하니까 여기를 쳐다볼 거고 그랬을 때 요 2차 함수의 가장 작은 값 2차 함수가 우리 최소일 때 하는 거니까 그때는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축을 포함하니까 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작은 거지. 그때의 요 최대값을 편의상 라지 m이라고 놓을게요. 요 지수함수. 그랬을 때 요 최대값은 자,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밑은 2분의 1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a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이네요.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그때의 이 값을 알려줬죠. 문제에서 64분의 1이니까 64분의 1은 2분의 1의 6제곱이죠. 자, 그럼 또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면서 밑이 지금 일치하는 상태니까 요 지수도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a제곱 마이너스 4가 6이니까 바로 넘길게요. a제곱은 1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때의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이런 값이 나오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가장 커야 되고 얘도 가장 커야 되니까 b의 최대값은 우리는 지금 요 범위에서 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 첫 번째 상황에서의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a 값은 당연히 둘 중에 큰 루트 10 그 다음에 b 값은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때에 이제 뭐 b의 범위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당연히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 플러스 b 값이 나왔다. 이게 첫 번째 상황에서의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x는 b가 있는 상황. 즉, 마이너스 2보다는 b가 크고 1보다는 작은 요런 상황을 쳐다볼 거고, 다시 한번 좀 보기 좋게 그림을 다시 그리면, 자, 여기 2차 함수에 축 x는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x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는 1이 있는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구간만 쳐다보는 거고, 그때의 가장 작은 최소값은 x값이 b일 때죠. 요 때죠. 따라서 다시 저 지수함수의 최대값 라지 m은 2분의 1에 자 이제 x값에다 b를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여기다 b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a제곱 그리고 이 값이 64분의 1, 즉 2분의 1에 6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럼 마찬가지 이 지수끼리 값이 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식에서 우리가 a, b 값을 구할 수가 없죠, 따로. 무슨 뭐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이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a 플러스 b라는 값인데 일단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뭔진 모르지만 어떤 값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이제 식을 세팅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 k의 값을 최대로 만들 생각을 할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요 a와 b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요 2차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는 6이라는 식입니다. 그럼 지금 A랑 B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A 자리에 X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고 B 자리에 Y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면 사실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어떤 도형입니까? 원의 방정식의 형태죠.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키면 A제곱 플러스 자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B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여기 없던 4가 생겼으니까 여기도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고요. 물론 이제 X축 대신에 이제 A축으로 쳐다볼 거고 Y축 대신에 B축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럼 이제 얘는 원이고 그 다음에 요 식은 A와 B에 대한 1차식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A, B에 대해서 K라는 값의 최대값을 구할 거고 그 말은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도형 위에 있다. 이 직선 위의 점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즉 원 위에 있는 점.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원 위에 있어야 되니까 원과 직선의 교점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K값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요 원은 중심이 자, 0, 자, 이제 A를 X처럼 생각하고 B를 Y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중심이 0,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루트 10인 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제 Y축 대신에 저는 B축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신에 A축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심이 0,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지금 원점인데 0, 마이너스 2. 자, 이런 대로 잡을게요. 0,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10이니까 뭐 적당히 그리면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 놈은 직선의 방정식이고 요걸 좀 우리가 보기 좋게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라는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비절편이죠. 이제 비절편이 K인 직선 즉 어떻게 생긴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란 얘기죠. 이렇게 생긴 직선이란 얘기지. 그리고 지금 교점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원과 이 직선이 교점이 나오는 상황에서의 이 비절편의 최대값 그러면 상황은 많이 나올 텐데 교점이 발생하는 상황은 그 중에서 K값이 크다는 거는 직선이 위로 간다는 얘기죠. 언제 가장 K값이 큽니까? 이 직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서 딱 어쩔 때 원과 마지막으로 만날 때 즉 뭐 할 때? 접할 때죠. 그래서 이런 상황
요때의 요 값이 K죠.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니까, 자, 정석적으로 풀면은 이 원의 중심인 0,-2와 접할 때니까 이 접점과, 자, 그럼 이게 수직이니까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자, 이제 요 필요 없는 직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지우고. 그래서 샥샥샥샥샥샥 얘도 지웁시다.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이랑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서 당연히 K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왜?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밑에서 접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K의 최대값 구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위의 값을 취하면 되는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러분들 뭐 쓰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저는 보통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기울기가 아주 특이한 상황이니까 조금 편하게 좀 빨리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요 H축과 이루는 각은 45도겠죠. 요 얘각 45도. 그러면 지금 나는 뭘 쳐다볼 거냐면 요런 삼각형을 쳐다볼 건데, 요런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지금 45도죠. 여기도 45도. 그럼 여기도 몇 도? 45도. 그러면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따라서 1대 1대 루트입니다. 따라서 요 길이가 루트 10에다가 루트 2를 곱한 루트 20, 즉 2루트 5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요 K의 최대값의 위치는, 자, 중심인 마이너스 2에서 2루트 5만큼 위로 올라간 요 K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5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 상황에서의 K의 최대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자, 근데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무슨 확인을 할 거냐면 우리는 지금 요 범위에서 풀고 있어요. B값이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때의 A값과 B값은 지금 이 원과 직선, 접선과의 교점인 접점이죠. 자, 요 점. 요 점이 지금 A, B라는 점인데 그때의 요 B의 값이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줍시다. 자, 근데 요것도 이제 금방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점에서 B축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아니면 뭐 여기서 또 B축에 또 평행하게 이렇게 수선 내리면, 자, 요런 노란 삼각형이 나오죠. 자, 뭐 얘는 지울게요. 자, 그럼 다시 이 노란 직각삼각형,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1대 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는 얘를 루트 2로 나눈 루트 5 값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루트 5 값이죠. 따라서 요 A, B라는 점의 좌표는 이 점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 루트 5만큼 위쪽으로 간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이 B 값이죠. 자, 근데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죠. 자, 루트 5가 2점 몇이니까 얘 값은 0점 몇일 거예요. 0점 몇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겠죠. 따라서 요 조건도 만족한다. 그러면 자, 이제 K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구한 이 값과 방금 구한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이 값, 둘 중에 큰 값을 답으로 취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는 똑같고요. 쟤는 루트 10이고 플러스로 붙은 게 얘는 2루트 5니까 루트 20이죠. 요 값이 더 크죠. 따라서 최종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5가 된다. 그래서 자, 요게 이 첫 번째 케이스까지 여러분들이 요런 답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결국은 이렇게 A 플러스 B라는 값을 어떤 K라는 값으로 잡아서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직선과의 이제 교점의 상황을 이용하는 게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끝까지 답을 아마 못 냈을 걸로 예상이 되는 문제라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서술형 마지막 문항, 서술형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항은 서술형 마지막 문항이기도 했고, 자, 딱 그림이 다소 폭력적이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또 나중에 고3 되면 특히 이과 선택한 친구들은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류의 그림을. 근데 아직은 이런 그림을 아직 많이 접하시진 않았을 거라 그냥 그림만 보고 또 이제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해가지고 또 이제 거의 손을 안 대거나 또 마찬가지 시간이 없어서 거의 뭐 쳐다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문항은 생각보다 꽤
생각보다 쉬운 문항이고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의 지식으로 거의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답은 못 내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최소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딱 뽑아내가지고 부분 점수 받은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제 상담할 때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그 와중에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이렇게 막 칭찬해주고 막 그랬는데, 자, 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요런 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원 안에 막 이렇게 생긴 도형들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이 S1이라는 지금 요렇게 이제 빗금친 도형과 그 다음에 S2라는 요렇게 빗금친 요 두 도형의 넓이, 자, 구하라는 걸 안 썼네요. 뭘 구하라고 했다?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S1과 그 다음에 S2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고, 자, 지름을 안 썼네요. 지름은 네, 12입니다. 자, 지름이 10이니까 그냥 바로 반지름 쓸게요. 반지름 6이죠. 네, 반지름 6. 뭐 여기도 6일 거고.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자, S1. 자, 요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요 바깥쪽에, 여기 바깥쪽에 요런 도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있는 원의 넓이를 뺄 건데, 그러면 일단 뭐 여기 원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이제 관찰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자, 또 이 문제 핵심 정보를 제가 안 써놨는데, 요 호의 길이 대 요 호의 길이가 2대 1이라고 줬어요. 호의 길이의 b가 2대 1이라고 줬어. 편의상 그냥 2L이라고 쓰고 L이라고 쓸게요. 자, 근데 우리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정의되는데, 자, 그러면 반지름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결국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는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의 b랑 동일하죠. 그럼 지금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2대 1이니까 이거 지금 더하면 180도잖아요. 따라서 요 각이 몇 도고 180도를 3으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준 120도죠. 그래서 이게 120도고 요게 지금 120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세로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60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지금 이거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면 이제 이 이등변 삼각형의 요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려볼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가 60도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길이가 6입니다. 그럼 또 이게 지금 특수각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1대 루트 3대 2니까 요 길이가 3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여기에다 루트 3을 곱한 3 루트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물론 뭐 여기 6루트 3에다가 요거 3 곱하면 2분의 1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지금 얘랑 합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9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만 써도 점수를 받습니다. 네, 아마 여기까지 썼으면은 여기 60도랑 이거 해가지고 막 2점 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되게 금방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 반지름을 편의상 이 원이 5원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R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쳐다볼 건데, 자, 그럼 좀 요건 이제 지울게. 자,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길이가 3인 걸 알아요. 방금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서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에서, 자, 여기 접점은 여기에 있죠. 이 점이 아니라 접점은 여기지.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또 딱 이어보면, 자, 요게 이제 직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요 빨간 직각삼각형을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요렇게 생기고, 자, 그러면 이제 요 각이 60도죠. 아까 요거 60도,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이 지금 60도고, 그 다음에, 자, 나는 지금 요 길이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고,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길이가 R1이죠. 반지름. 요게 반지름이니까 R1.
그럼 이제 마찬가지 또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의 길이는 얘를 루트 3으로 나눈 루트 3분의 1 R1이고요.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여기에다 2를 곱한 루트 3분의 2 R1이에요. 지금 그냥 계속 특수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 여기의 길이가 루트 3분의 2 R1, 루트 3분의 2 R1 이렇게 되고요. 그럼 결국 요 길이랑 더한 게 3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건데 결국은 R1이랑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2 R1을 더해서 루트 3분의 2 R1을 더한 게 3이다. 요거 정리해서 풀면 되죠. 자, 그러면 R1으로 묶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얘도 그냥 유리화시켜서 할게요. 3분의 1이니까 3 플러스 2 루트 3 R1이 3이다. 자, 그럼 양변을 이 친구로 나눠주면 되죠. 따라서 R1 값은 자, 역수를 곱해줄게요. 그래서 2 루트 3 먼저 쓸게요. 2 루트 3이 더 큰 값이니까 2 루트 3 플러스 3 분의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9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유리화를 시킬게요. 유리화 시키면 켤레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 루트 3 마이너스 3 너도 2 루트 3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분모는 이제 합차니까 12 마이너스 9니까 3분의 자 9 요거 약분될 거고 그 다음에 요식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3이 약분돼서 어떻게 나온다? 6 루트 3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나와요. 뭐가? R1 값이. 따라서 R1 값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니까 이거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여주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자, 요거 제곱 그냥 바로 쓸게요. 6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0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의 제곱 자, 108 플러스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배니까 마이너스 108 루트 3이죠. 여기다 파이 붙여주면 되지. 자, 따라서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자, 요 안에부터 계산해 볼까요? 얘는 189 마이너스 108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최종 S1의 넓이는 9 루트 3 마이너스로 그냥 묶어서 쓸게요. 189 마이너스 108 루트 3 파이다. 뭐가 S1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 자, 뭐 다소 이 반지름을 구하는 게 조금 계산이 조금 좀 귀찮은 좀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막 엄청나게 막 계산이 복잡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2. S2는 훨씬 더 쉽습니다. 자, S2는 지금 자, 요것도 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에 원이 접하는 상황에서 자, 요 원과 요 바깥쪽을 포함한 여기의 넓이를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S2는 요 일단 부채꼴의 넓이부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렇게 생긴 넓이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요렇게 생긴 건 한 번에 구할 수 없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원의 중심에서 요렇게 네. 접점에다가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일단 요 사각형을 뺄 거고요. 요 사각형의 넓이를 뺄 거고 그럼 이제 다시 요만큼은 더해줘야겠죠. 요만큼은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요거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요 안에 접혀있는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편의상 또 R2라고 할게요. 요 R2 자, 그러면 자, 지금 접점에다가 요렇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 지금 수직이고 여기 지금 수직이니까 자, 그리고 요 원의 중심과 요 작은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으면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고 이 두 중은 서로 합동이죠. 빗변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 각이랑 이 각의 크기 똑같고 여기 똑같은 합동인 상황이고 그럼 따라서 여기는 몇 도다? 30도다. 그럼 또 특수각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래서 1대 루트 3대 2니까 지금 이 길이가 R2니까 여기의 길이는 2R2죠.
여기의 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부채꼴에 딱 예쁘게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여기 접점까지 이어서 그으면은 다시 여기의 길이는 R1이죠. 즉, 자, 지금 저는 요런 길이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2R1이고 여기가 아니 R2죠. 죄송합니다. R2. R2. 자, 여기가 2R2고 여기가 R2니까 전체는 3R2죠. 무슨 길이가? 요 길이가. 따라서 자, 그럼 그대로 이제 해보면 3R2 값인데 당연히 요 반지름의 길이 6이랑 똑같죠? 3R2가 따라서 3R2가 6이다. 따라서 R2가 나와요. R2는 2다. 자, 반지름 나왔으니까 이제 바로 해볼게요. 자, 요거는 60도 3분의 파이고요. 큰 부채꼴 6이고 요것만 구해도 또 1점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분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요런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요게 이제 R2인데 방금 구했죠? 2요.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또 2 루트 3이죠.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이게 두 개 있는 거니까 합동인 직각삼각형 그냥 얘랑 곱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거 R2죠. 반지름의 길이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니까 여기는 120도죠. 그래서 120도다. 자, 그래서 이제 120도니까 3분의 2파이 호도법으로 바꿔서 통일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 구했습니다. 3분의 2파이. 자, 그러면 이제 최종 S2의 넓이는 자, 요놈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마이너스 자, 그냥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되죠. 합동인 거 두 개니까 4루트 3 플러스 또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요거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6이 하나 날아가니까 6파이 마이너스 4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자 2가 여기서 한 개가 날아가네요. 3분의 4파이를 더해주면 되네요. 따라서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자 3분의 18파이다 3분의 4파이 더하니까 3분의 22파이 마이너스 4루트 3 얘가 S2다. 그래서 S2의 넓이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뭐 생각보다 물론 뭐 제가 설명하면서 푼다고 좀 시간은 걸렸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뭐 되게 어려운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특수각을 이용해서 도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부채꼴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정고등학교 간략한 총평과 좀 주요 문항들을 풀어봤는데 뭐 어쨌든 어려운 시험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등급 컷도 생각보다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겠죠. 이런 서술형 배점이 큰 문제들을 그래도 끝까지 답은 못 내도 최소한의 시간으로 1점, 2점, 3점 끝까지 다 못 풀더라도 이렇게 이제 점수를 최소한 받아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은 끝까지 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최소한만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크니까 절대 통으로 비워놓지 말고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서 부분 점수라도 꼭 받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었던 선전고 시험, 수원시험 치르느라 정말 선전고 학생들 고생 많았고요. 점수가 뭐 잘 받은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기부여를 잘 삼아서 다음 기말고사 때 더 나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퍼바